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2023년을 맞아 경북교육청에서 교육력 회복과 미래교육 준비라는 주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과 올해 경북교육의 정책 방향을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작에 앞서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네, 3월은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바쁜 달일 것 같은데요. 예.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3월은 바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 출장 없는 달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교 현장이 매우 힘들었는데도 경북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우리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온전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따뜻한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예. 네, 교육청에서 4가지 핵심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이제 한 예.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첫 번째로 경북 학생들의 기초 기본 학력을 보장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교육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예.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초 기본 학력은 저는 인권에 아주 필요한 그런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서는 기초학력이 보장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원격 수업을 해도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네. 학력도 크게 변화가 없는데 공부가 조금 뒤처진 아이들의 경우에는 매우 힘들었고 기초학력이 더 많이 어려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바는 1수업 2교사제.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하게 되면 네. 전체 아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을 더 추가해서 기초학력을 전담하는 선생님을 투입합니다. 네. 57명. 거기다가 강사까지 해서 270명을 투입을 해서 선생님이 원 수업을 하시고 기초학력 부진 학생은 별도로 아이들 지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이나 아주 발달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수업에 활용하고 예. 수학이나 화학이나 이런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또 디지털 교과서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셔가지고 퇴근 후에도 저녁 7시부터 아이들 학원 못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온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지역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지역에 우리 작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작은 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려운 점은 협동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협동력을 기르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경북형 공동교육 과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끼리도 공동 운영하기도 하고 네. 또 농어촌 학생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초중학교도 같이 통합을 해서 아이들 예술이나 체육 교육을 함께하는 그런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우리가 이제 세계 표준을 지향하고 있는데 네. 국제 교류하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원격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전남과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지역 감정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전남에 있는 학생들과도 원격을 통해서 수업을 같이 하는 그런 노력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럼 올해는 학교 간의 교류를 통해서 좀 새로운 수업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름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교육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현재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 또 이주 청소년들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예. 이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원래 다문화 학생들이 12,000명이 넘어서고 있고요. 네. 지난해보다 한 9.5%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는 중도 입국이나 또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다문화 정책학교 그리고 한국어 학급을 운영해 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중도 입국하는 학생들이나 외국인 학생들은 언어가 참 습득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올해 전국에 처음으로 한국어 학교를 3월 달에 개교를 합니다.
네. 그래서 3개월씩 위탁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감수성을 키워줘야 됩니다. 네. 특히 이 청소년기가 되면 정체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예. 이걸 키우기 위해서 K문화 멘토링을, 우리 K문화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 멘토링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문화유적 답사도 하고 또 K문화 체험도 하는 그런 네. 캠프를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도 우리 똑같은 우리 국민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나라 사랑 교육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수업들을 들어보니까 이 이주 청소년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수업들이겠구나, 뭐 이런 예,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경북교육하면 독도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네, 지난달에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또 억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자주 그럽니다. 네, 이런 일본의 태도가 지속되면서 경북교육 학생들의 독도 교육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예. 독도 교육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독도는 사실 보통 섬이 아닙니다. 네, 아주 이 독도는 우리 영토의 개념에서 중요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보물섬이라 생각합니다. 외로운 섬이 아닙니다. 네, 이 독도 교육은 우리 경북의 독도가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시도보다 경북이 독도 교육에 앞장서 왔습니다. 근데 이 독도 교육을 우리 경북 학생들에 그치지 않고 전국 학생들 대상으로 경북교육청에서 독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21년도에 사회부 독도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원격 수업 잘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부 독도 학교에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을 두고 초중급은 10시간씩, 고급 과정은 15시간 이렇게 운영이 되고 네, 이수를 하게 되면 수료증이 나갑니다. 현재 수료한 학생이 7천여 명이고 재학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9천여 명입니다. 타시도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방문을 한 사람들은 68만 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전국 학생뿐만 아니고 네, 세계에도 우리 독도 교육을 경북 교육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국제 교류하고 있는 나라 학생들 또 제외 우리 교포 학생들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 2월에 그 영어 버전을 다 올렸습니다. 강의에. 네, 예, 그리고 외국에서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온 그런 걸 지금 만들어서 독도 교육은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 전 세계 시민들 대상으로 경북 교육이 앞장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독도 교육을 이론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나라 사랑하는 교육은 감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장 체험입니다. 독도를 탐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학생들, 또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님도 이제 우리가 일부 대표님들 모시고 할 그런 계획이 있고, 네, 또 타시도 학생들도 경북에 독도 탐방을 쉽게 올 수 있도록 지금 독도 교육원을 울릉도에 짓고 있습니다. 학생들 숙박시설이 해결되면 네, 독도 탐방 오기가 훨씬 쉽거든요. 네, 거기에 우리가 독도 교육원이 완성이 되면 재외 교포 학생들도 초청할 그런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북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독도에 한 번씩 가볼 수 있는 건가요? 전체 다 가기는 어렵지만은 네.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가고 특히 우리 사회부 독도 학교를 수료하는 학생들 우선적으로 보낼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독도 교육 운영 방향까지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학령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책임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네, 어느 한 조사에 따르면 2040년이 되면 2020년보다 경북의 학령 인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예. 네, 경북교육청에서는 이런 학령 인구 감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참 학령 인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 소멸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인데 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출산율이 낮은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교육비 부담도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비 부담을 최대한 줄여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뭐 우리 지자체와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교복비라든지 진학 지원금 또 수학여행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비 지원을 통해서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아이들 돌봄이나 키우는 게 참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돌봄 수요가 넘치는데도 우리가 다 감당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도 만들고 특히 올해 이제 시작하는 시범하는 늘봄 학교. 네. 이 전국에 5군데 시도교육청이 하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이 원래 선정이 돼서 41개 학교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네. 아침부터 8시까지 아이들 돌봐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걸 위해서 학교 부담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전담 교사나 전담 행정 요원을 한 사람씩 추가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범이기 때문에 조금 그 불편함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경북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해서 부족한 점은 채워나가서 학교에 부담 없는 학부형님들에게 만족되는 그런 돌봄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단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합니다. 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소문 잘 나죠, 요즘 그죠? 그렇죠. 소문이 나면 길이 멀어도 찾아갑니다. 줄 서서 먹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 경북 우리 학교들도 교육 과정이 뛰어나고 또 잘 가르치고 취업이 네. 잘 되고 하면 많이 올 것이다. 실제로 많이 옵니다. 경북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아주 우수합니다. 전국의 최고인데 네. 20% 이상이 타시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타시도 학생들이 중학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에 유학을 온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타시도 아이들 유치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네. 다른 나라 아이들, 아시아 쪽이나 다른 나라 아이들도 이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오도록 하는 고등학교에 그런 정책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호응을 얻었던 정책이죠. 예. 자유학구제가 올해부터 확대된다고 하는데 예, 예. 경북교육청의 작은 학교 운영 지원 방안도 궁금합니다. 예,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그동안 성과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네, 작은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마을에 아이들이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정책을 고안한 것이 인근에 있는 큰 학교, 아이들이 작은 학교로 갈 때는 원래는 그 학군이 바뀌면 이사를 가야 됩니다. 네, 그렇죠. 가지 않더라도 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큰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작은 학교는 말씀드린 것처럼 맞춤형 교육하기 때문에 아이들 네. 가면 다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강점 때문에 작은 학교를 희망하는 학부형들이 계시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옮겨갔고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우리 안동에 있는 풍산중학교. 원래 한 학년에 하나급씩이었어요.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3학년 한 반인데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도입해서 2반씩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학년당 3반씩 총 9학급이 되어서 온전한 학교가 됐고 반면에 풍천중학교는 과밀학교입니다. 네, 이쪽에 6반이 빠지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하고 있는데 미래교육지구를 운영합니다. 지자체와 함께 하자는 네. 그런 생각인데 그동안 5군데를 했습니다. 우리 안동하고 상주, 의성, 예천 이런 그다음에 경주 이런 쪽을 했는데 올해 또 3군데 더 늘렸습니다. 문경하고 칠곡하고 청송하고 늘렸는데 네, 주로 북부 지역 학교가 많아요. 그렇네요. 네. 이제 왜냐하면 한 지역에 사다 보니까 효과가 옆에서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북부 지역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효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자체하고 어차피 교육이 같이 가야 되고 지금은 학교가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갇힌 학교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온 마을이 학교가 돼야 되고 또 온 주민이 선생님이 돼야 되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미래교육지구 성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과들 특히 지자체에서 그 마을 소멸 사업을 함께 하는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
마을 돌봄도 있고 마을 학교도 만들고 해서 작은 학교를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교육 지원을 혁신하는 디지털 전환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을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에 학생들 보면은 스마트 패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경북교육청에서는 교육에 이 디지털을 어떻게 접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실은 그 영상에 익숙한 세대이고 또 스마트 기기를 아주 잘 다룹니다. 또 활용도 아주 활발하게 해가지고 지금은 수업에 필수적인 그런 수업 도구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년부터 우리가 그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필요하다. 특히 원격 수업하는데 그런 스마트 기기가 없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추진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올해 5월 되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에게 1인 1 스마트 기기.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가 빠른 편입니다. 보급이 되고 또 선생님들도 국고 40% 지원을 받아서 1인 1 노트북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교실마다 무선망, 이 스마트 기기가 있어도 와이파이가 돼야 되잖아요. 무선망이 다 구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센터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 학교에서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세계 다른 나라와도 공동 수업을 하겠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 스마트 기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실시간으로 바로 수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고 또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되면 역시 그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격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도 크게 활용될 걸로 이래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이들 수업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디지털 전환을 행정 쪽에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게 중복되는 그런 행정 업무들 전부 해소를 하고 잡무를 줄여야 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야 수업에 몰두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 자료실을 만들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요즘 그 유행하는 챗 GPT 그런 스타일로 언제라도 선생님이 들어와서 요구하면 자료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업무를 줄이는 쪽으로 지금 디지털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4가지 과제들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경북 교육가족들과 또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지금 우리가 학령 인구가 줄어들수록 혹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왜 예산이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저는 쉽게 얘기합니다. 가정에 가족이 줄었는데 생활비는 왜 옛날보다 왜 더 드느냐? 똑같은 얘기거든요.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 말씀드린 스마트 기기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예산 투입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 또 학교 또한 지금 40년 이상 된 낡은 학교들 우리 주택도 40년 이상 된 주택에 살지 않잖아요. 그런 학교들 그린 스마트 스쿨로 이렇게 전환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선생님이 왜 많이 필요하냐? 옛날하고 다릅니다. 지금 옛날에는 없던 지금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 또 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많이 필요하고 고교 학점제를 하면 또 전공하는 선생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그만이 앞으로 살 길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교육이 학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지역사회에 함께 합니다. 마을 전체가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 모든 분들이 선생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북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우리 아이들 길러내자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임종식 교육감과 함께 올해 경북교육의 정책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